고전산문 3강입니다. 공방전이라는 나달실이 교재는 118쪽입니다. 아는 작품 맞죠? 공방전입니다. 자, 이런 작품을 뭐라고 합니까? 가전체죠. 가전체의 문학 사적 의의가 뭐죠? 철화, 가전체, 소설 요래되지. 따라서 가전체는 무슨 역할을 했다? 이제 다리 역할을 한 겁니다. 그지? 가전체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지죠. 구성이. 인물을 의인화시킨 건 맞는데, 인물의 의인화인데, 앞부분 뭐 나와요? 얘의 내력 나오지. 그리고 성장 과정 나오고, 업적 나오잖아요. 그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 거? 논평 같은 거 나오죠. 그죠? 평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작가 목소리로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형식이다? 전의 형식이라죠. 이거를. 그지? 이거를 고전 한문 형태인 전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 전의 형태가 앞부분에 내력 나와요. 특히 내력이 선대 내력이 나오고 뒤쪽에는 이제 죽고 난 뒤 후대 내력도 나와요. 뒷부분에 보통 그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자기의 출생 성장 과정과 그 다음에 얘가 업적들이 나오고 업적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이해되지? 그런 식으로 나오는 작품이 바로 가전체입니다. 공방전. 자, 무슨 소설이다? 의인화 작품이죠. 사물을 의인화했습니다. 공방전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유명한 걸로. 국으로 시작하는 국, 순전과 국, 선생전이 있죠. 국은 무슨 뜻이냐면은 누룩이죠. 누룩. 즉 술찌개입니다. 술이죠. 따라서 쉽습니다. 술을 의인화했는데 술을 좋게 의인화한 것은 뭐고? 선생이고.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위국충절이라는 주제가 나오죠. 술을 패를 얘기한 게 국순전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죽부인전이라든가 청강사자 현부전이 있는데 교과서에도 잘 안 나왔습니다. 공방전은 한자풀이가 이게 어떻게 됩니까? 공방이. 공은 공이 요거죠. 공. 방은 사방할 때 방이니까. 겉은 둥글고 안은 모나다라는 한자서가 뭡니까 이게? 표리 부동이라는 위선적 인물 빗대는 그 말이죠. 이미 자체가. 꼼꼼히 안 읽어도 됩니다. 공방전 같은 경우는. 학교 내신에 들어간다면 좀 꼼꼼히 해야 되겠지만 수능 대비하는 친구라면은 뭐 그렇게 꼼꼼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방금 수능이라면 역대 수능의 역사상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한 1%죠. 얘기했습니다. 수능에 나오는 고전산문은 뭐 나온다 생각해라 그냥 소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설 특히 무슨 소설이 많이 출제되고요. 한문 소설보다도 한글 소설이고요. 그래 저도 고등학교 2학년들 지금 수업 들어가고 있는데 고전 산문점 수업해달라 해서 제일 먼저 뭐 잡았을까요? 고전 소설 했습니다. 고전 소설이라는 말도 안 썼죠. 무슨 시대 소설이라고 썼다? 조선시대 소설. 즉 무슨 이념이 있는? 유교적 이념이 있는. 쉽습니다. 유교적 이념을 하면서 제일 먼저 잡은 게 뭐겠노? 판소리죠. 왜? 한글 소설이 대부분이니까. 한글 소설은 무조건 다 무슨 영향을 받았을 거다? 판소리의 운율이나 리듬 영향을 받았을 거거든.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그자. 자, 공방전 작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공방전은, 자, 이제 공방의 선조들의 선계 얘기죠. 선조들의 가계입니다. 공방의 자는 관지다 해서 이 관지도 공방이 엽전 아닙니까? 엽전이니까 엽전은 보관을 갖다 이렇게
꿰미야지. 그지? 그래서 그것을 꿰뚫다라는 아마 여기서 나온 거가, 이까지는 자세히 안 해도 됩니다. 관지다 했습니다. 엽전 깨미에서 나온 겁니다. 그의 선조는 옛날에 수양산에 은거하여 동굴에 살았는데, 일찍 세상으로 자, 이 말은 그러니까 의인하니까 뭐다 그냥 화폐 유통이 안 되었다. 이래 이해하면 되는 거죠. 비로소 황제 때 조금씩 쓰였으나 성질이 강경하여 단련되지 못했다. 황제가 누구를 불렀다? 관상 보는 사람 불렀는데 아마 이거는 새를 단련시키는 대장장이가 아닐까요? 그죠? 대장장이를 불러서 그를 살피게 하니 그 대장장이가 자세히 보고 천천히 말하기를 뭐 한다면은 새를 녹이는 용광로에서 갈고 닦으면 그 자질이 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뭐다? 돈을 주조하는 과정을 설명했겠지. 의인화 소설이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냥. 아, 이거는 돈 만드는 과정이구나. 돈을 만든다는 것을 돈을 주조한다고 합니다. 돈 주조하는 그 과정이겠구나. 그래서 임금이란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만드는 자리니까 이랬죠. 임금님께서 완고한 구리와 함께 버리지 마라. 그래서 구리도 함께 사용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로부터 세상에 나타냈다. 쉽죠. 화폐가 뭐 되었다. 이제 유통되었다. 이러면 되죠. 그지? 공방의 선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방의 아버지 천에 대한 얘기인데 주나라 시대 태제로 나라의 뭐다? 세금을 담당했고요. 이제부터 이 부분 나왔죠. 공방의 사람들 나옵니다. 겉은 둥글고 가운데는 네모다. 아까 뭐라 했나? 표리부동의 이중적 성격이라는 것 알 수 있고요. 세상의 변화에 잘 대응했다. 임기 응변이제. 그지? 내신하고 관련돼서 임기응변하고 같은 말 다 부르면은 변통인데 그래. 변통인데 이봉채 하석상대 이런 말 안 해도 되나? 하석상대 동족방뇨 임시방편 너무 말해서 안 쓸랍니다. 유명한 말인데 전부 다 동족방뇨가 뭐죠? 은발에 오줌 누기고 동상 걸린 발에 방뇨단 얘기다. 당장은 따뜻할 거 아니까. 하석상대는 아랫돌 빼서 윗돌을 갠다는 얘기고 제가 쓰는 말로는 그냥 이거는 시험 답안에 OMR 카드의 스티커 화이트 리봉책 어쨌거나 세상의 변화에 잘 대응했다. 자 이제 공방은 뭐가 되었다? 홍력영이 되었죠. 그리고 뒤에 뭐다? 부민후까지 얘가 뭐다 이제 이거는 얘가 직급이 뭐다? 승승장구하고 있죠. 맞지? 그리고 나라는 언제? 한나라입니다. 저는 이런 것만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걸 한번 정리하려다 그냥 귀찮아서 안 했거든요. 이런 거 정리해두면 됩니다. 학교 내신을 공부할 친구들은 이거 내신 시험범위 들어가면 이거 꼭 제가 지금 이 목소리를 녹화에 남겨놓을 테니까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가 하면은요. 한나라 호재 때죠. 호재 때는 공방을 플러스로 본다 마이너스로 본다? 플러스로 봤죠. 그 다음에 누구 나옵니까? 원제 나오죠. 원제의 공우죠. 맞지? 이 공방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한다. 공방의 부정적 측면에 주목. 이렇게 해서 분류해가지고 이 말 알겠나? 어려운 지문 이거 사실 좀 어렵잖아. 어떻게 본다라면은 이 지문 정리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우가 했지. 그 다음 공하고 같은 편이 누구? 마침 권력을 잡은 사람 중 공량의 학으로 관료가 된 사람이 있었지. 이 사람 같은 거지. 그래가지고 공방이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등용되는 게 이제 저거 다시기 등용되는데 이제는 무슨 나라? 당나라 이제 왕조가 교체되었죠.
그래서 유안이 나오죠, 이제. 세모, 이 역상경이지. 이건 이 사람은 뭐다?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공방의 계책이 크게 실시됐다 안 했나? 공방이 이제 죽어서 뭐까지 되었다, 이제? 조의대부 소부성, 방금 형광빛 치는 거 좋았잖아, 그자? 추정되었다는 게 뭐냐면은 추정되었다는 얘기, 죽고 난 뒤에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다? 송나라 신종 때 누가 나옵니까? 왕안석이 국정을 담당해서 청묘법을 상했다. 이제 송나라 때 또 누구다? 왕안석이죠. 유안, 왕안석은 전부 다 화폐를 중요한 사람이에요, 지금요. 그 다음에 이제 소식 나오죠. 우리가 아는 소동파입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누가 나옵니까? 사마광 나오죠. 그리고 평가 나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정리한 줄 알겠죠? 그래가지고 백제 하나 꺼내가지고 얘의 어떤 삶의 계보, 누가 긍정적이었고 누가 부정적이었고 얘가 어떻게 주장했고 이 말 알겠지? 그런 식으로 부정적 측면, 그렇다고 돈의 화폐도 분명히 긍정적 측면이 있을 거 아니가? 방금 읽었을 때 화폐의 긍정적 측면이 뭐였는가 하면은 왜 하자했습니까? 국가 재정이 뭐하지 못했기 때문에 넉넉지 못했지. 그렇다고 화폐의 긍정적 기능은 결국 뭐다? 재정 확보에는 도움된다는 얘기 아니가? 국가 재정 확보에는 화폐가 도움된다는 얘기지. 이거 되겠나?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긍정적 측면, 긍정성을 주장한 자, 됐니?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란 얘기죠. 어려운 지문도. 학습 되게 게 무엇이게 구조화시켜라 이거지. 구조화시키면 머리도 뭔가 좋아지는 거고. 죄송합니다. 내가 이걸 해줘야 되는데 나는 굳이 하기도 못하는 게 아니고. 수능 해왔기 때문에 굳이 내가 내신은 왜지? 알아서 하시고 그렇게 정리하면은 내신 아마 쉽게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자, 이 문단 계속 읽어볼게. 공방의 아버지인 천은 주나라 태제로 나라의 세금을 담당했다. 공방의 사람들은 이렇고요. 당시에 오나라 임금인 비가 교만하고 분수의 넘침이 지나쳐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공방이 이거 비를 도왔죠. 지는 어느 나라인데? 한 나라인데. 그렇게 비를 도와서 이익을 취했답니다. 호재 때 나라가 텅 비고 창고가 텅 비게 되었는데 호재가 이를 걱정해서 호재는 세모를 치면 안 됐네 아까 그자. 세모를 치면 안 돼. 세모를 치면 안 되고 이거지. 호재는 아까 이거였지 그자. 자, 그래서 부민으로 명했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또 재밌더라고. 공방하고 어울린 무리가 누굽니까? 염철성 이름이 뭐다? 그 건이제. 이 염이 무슨 염입니까? 소금이고요. 요게 F이잖아. 철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함께 있다는 얘기는 당시 상업활동 하는데, 매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란 얘기야? 소금하고 철하고 화폐였다는 얘기지. 소금 철이건이고 화폐처럼 유통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했잖아. 건이 항상 공방을 뭐라고 가역이라고 이름 부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까 정지영의 거의 반과 동일하지. 감히 이름을 부를 수 없었다는 얘기죠. 이 말 알겠지? 감히 이름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이거는 화폐가 더 우위에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 상업에서 중요했던 당시 세 가지 중에서 그 다음에 공방의 성격을 텔링하고 있죠. 성질이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었고 국가의 재산을 총괄하면서 자모의 병중을 저울질하는 것을 좋아했다. 조그만 이익을 다투고 물가를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했죠 또. 아니네. 이 부분이 아니고 이거 이렇게 해서 이래 되었네. 백성을 타락시켰지. 맞지? 근데 여기서는 백성 타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이렇게 하게 되었지. 그래서 국가의 근본이 선하지 대본이 바로 농자지
대본이란 말이 있거든요. 농사 짓는 사람이 천하의 근본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계정이 사, 농, 공, 상 아닙니까? 이 농부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짓지 않고 뭐 했다? 화폐를 귀중하게 여기게 만들었잖아. 맞지? 따라서 이거는 나라의 이거는 근간 뿌리를 흩뜨리는 거지. 뿌리 근자, 줄기 간자 됐나? 나라의 근간을 이거는 해치는 거란 얘기입니다. 이게 큰 죄란 얘기죠. 그래서 당시에 누가 간간들이 상소를 올려서 공방을 비판했지만 호재는 무조건 감쌌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공방은 교묘하게 이제 권세 있는 귀족들을 섬겨 나오죠, 이제. 그랬죠,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또 뭐다, 이제. 당시 뭐하고? 금력과 권력의 결탁이죠. 돈하고 국회의원이 같이 결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금력과 권력이, 그러니까, 돈의 권력과, 소위 말 정치 권력이, 맞지? 결탁을 했고. 그래서 얘는 뭐 했다? 매점 매식을 했고, 매점 매석을 했고, 매점 매석이란다. 매관 매직을 하고. 됐지? 그리고 그의 손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뭐다? 무슨 권력을 이들었다? 무소, 분리. 없을 무자, 바소자, 아니불자, 할위자. 못할 바가 없다지. 하고자 하면 못할 바가 없다. 무소불위, 무소불능 이런 말을 씁니다. 무소불능의 능력을 가졌다는 얘기지. 그래서 공경들이 뭐 했다? 절개를 끊고 공방을 섬기니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공방은 사람을 대하고 물건을 대할 때 혈인과 불초, 어리석은 가리지 않고 재산이 많으면 그와 사귀었다. 여기까지 됐지? 그렇다. 공방이 말하면 무게가 금, 백금과 같아라는 황금 만능주의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보면은 첫째, 공방은 성질이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었으며 백성의 농사 짓기를 방해해가지고 근간을 흔들었으며, 맞지? 나라의 근간을 흔들었고, 그 다음에 권세와 부귀를 섬겼죠. 권세와 부귀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탐욕이라는 본성과 탐욕과 비리를 조장했지. 라고 공우가 하는 얘기가 보세요. 나라를 좀먹고 백성들에게 해를 입혀 공사가 피곤하게 되었고 뇌물이 난무했고 그래서 탐욕과 비루함을 징계해라 이거죠. 맞지? 이런 결과로 뭐다? 결국 얘는 뭐 해야 된다? 파면이 되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국 얘는 원제가 공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결국 뭡니까? 파면이제, 파직이제. 됐나? 자, 그래서 얘는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한번 볼래? 뭐 했다? 한꺼번에 공방무리를 뭐 했다면? 죽였다면? 즉, 파직시키는 게 아니라, 이때 뭐 해야 된다? 그냥 사약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지. 되겠나? 따라서 여기 나오는 사신은 작가 대변인 아니가? 작가의 생각은 이 돈의 폐해를 더 심각하게 보는 거지. 이 새끼를 뭐 해야 되는 건데? 죽였어야 되는 건데. 이때 못 죽인 게
후대까지 폐단을 미치겠다는 얘기지. 하면서 맞지? 서리가 나오잖아. 이때 죽여라. 후대까지 폐단 미쳤다는 얘기지. 왜? 아까 어디까지? 당나라 때. 맞지? 송나라. 이때까지 피해를 미쳤다는 얘기지. 이때 죽였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공방은 이제 뭐 됐다? 파직이 되었죠. 파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직이 되었는데 부끄러워야 되잖아, 이제. 그런데 공방이 말하기를 나는 전에 임금님을 만나. 임금님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하면서 자화자찬하고 있죠. 지 스스로 그림을 그려서 지 스스로 칭찬합니다. 자화자찬 한자풀이 되겠지? 지 스스로 그림을 그려서 지 스스로 칭찬하는 것을 자화자찬이랍니다. 자뻑이죠. 아주 거들먹거리고 있죠. 반성의 기미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가 큰 죄를 저질렀는데 조그만 죄로 내쫓김 당해. 나는 뭐가 크다? 공과 과 중에서 나는 공이 엄청 크다라고 얘기하지. 이 말 되겠나? 공과를 따져서 나는 공이 엄청, 과는 정말로 작다는 얘기죠. 허물 같다. 자, 에 대해서 그러나 얘는 뭐 됐습니까? 쫓겨났지? 그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 생각 없다는 얘기죠. 다행스럽게도 지는 일단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지? 안 죽었으니까 앞으로 나는 뭐 하겠다? 세상에 몸을 붙이고 살 거다. 어떻게 살겠다? 부평초처럼 이렇게 살겠다지. 봐봐라. 입이 묶여 말을 하지 못해. 이거 뭡니까? 임금님 곁에 있으면은 얘는 지금 말까지 할 수 있잖아. 즉, 이 말은 관직은 못 가졌지만, 이 말 되겠지? 난 어떻게 살겠다? 떠돌면서 낚싯대 들이고 술 처먹고 됐나? 아주 여유롭게 자유를 만끽하면서 놀겠다, 니가. 이 말 되겠지? 비록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이러한 삶 뭡니까? 아주 자유로운 삶이지.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이지. 쉽게 말해서 까짓 그 대한민국 못 살면 어때? 그죠? 필리핀 가면 된다 이거지. 왕자처럼 살겠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반드시 훗날 내 계책을 쓸 것이다 해서 뒤에 자기 계책을 쓰잖아. 맞지? 그 결과 공방의 계책이 크게 실시되어 때렸잖아. 그죠? 중량. 이제 공방은 죽었겠지. 벽에 똥처리도 살다가 잘 죽었겠지. 당나라가 일어나자 유안이 탁지 판관이 되었는데 재정이 부족해서 공방의 계책을 쓰자입니다. 그런데 공방이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그의 문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지. 여기서 문도라는 것은 만약에 화폐의 중심에 만약에 삼평통보가 있다면 그 삼평통보를 본더니 이상한 화폐들이 많았을 거 아니가? 그 얘기죠. 온갖 돈들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올림픽 기념주와 다 끌어모아갔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그 결과 공방의 계책이 다시 되었다. 그래서 공방은 죽었는데도 조이대부 소부성이라는 벼슬이 추정되었고 그리고 청교법까지 사용했다 이거죠. 그랬더니 세상이 소란해지고 공공해졌다 이거죠. 화폐의 폐전. 그래서 소식이 폐단하고 배척할래 했으나 오히려 얘는 쫓겨났고 여전히 화폐의 힘이 세다는 얘기 아니가. 그럴 때 사마강이 재상이 되어서 폐지하고 어떻게 저쩌고 됐지. 그래서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는 죽임을 당했다 이거죠. 이건 이제 선계가 아니고 이제 뒤쪽에 나오는 후계 쪽이죠 이제. 그지? 후계입니다. 후손들의 가계죠. 사실은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이게 방금 뭐의 특징이라 했나? 전의 특징이라고 했지. 그지? 논평한다. 전의 특징. 다른 사람의 신하가 된 사람이 두 마음을 품고 큰 이익을 줬는다면 이 사람은 과연 충신인가? 아니란 얘기죠. 서리법.
공방이 때를 잘 만나고 좋은 주인을 만나 정신을 얻어서 해가지고 쭉 읽으면 쉬울 겁니다. 결국 공방 일한 행동은 충신의 경계 바깥에 사귐은 없다라는 말에 위배된다. 충신은 이 말이 뭐냐면은 충신은 경계 바깥의 사귐. 충신은 뭐 하지 않는다? 당을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쨌거나 이 글의 필자는 뭐다? 공방을 뭐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거죠. 하면서 마지막에 어찌 일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은 해가지고 뭐보다 뭐다? 말보다 실천이 앞서야 된다는 얘기죠. 화폐의 역기능을 대단히 강조하는 이 글의 필자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 문제 푸는 데는 이 정도까지 하고 충분합니다. 자, 이제 1번 문제는 일치불일치 문제죠. 아까 세모, 역상 이런 것만 잘해도 충분합니다. 황제는 관상 보는 사람의 추천을 통해가 아니고 대장장이에게 어떻게 쓰일까를 얘기했지. 염철성은 뭡니까? 같이 올린 사람이었잖아, 그죠? 관관은 올렸는데 무시당했고요, 그죠? 공양의 관료된 사람은 이거는 세모였잖아, 아까. 그지? 정답 5번이죠. 아까 세모역 상용이 잘했더니 제시문을 안 보고도 답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조화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억과 같이 말한 의도, 공우가 기억이 뭐였죠, 아까? 기억 안 했네, 수업을. 기억은 여러분들 일단 보기 한번 보세요. 보기를 보면은 짐을 등에 지고 요 말은 어떤 사람입니까? 짐을 등에 지면서 이거는 소인배지. 술에 타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지체 높은 사람이죠. 이거는 고위 관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소인배가 뭐가 되면은 고위직에 오르면 도적을 불러들인다라는 그 얘기죠. 즉 소인배는 뭐만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만 탐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고위직에 오르면은 결국 자신의 이익만 탐하는 그런 결과를 말한다지. 따라서 이것의 의도로 뭡니까? 얘를 뭐 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 공우가 이처럼 말한 의도죠. 자, 이 글은 이해됐죠? 짐을 등에 진 자는 소인배입니다. 술에 타고 다니는 사람은 고위관리죠. 그런 사람이 졸지에 고위관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도 자기 이익만을 탐하겠죠. 결국 이 사람 재앙이란 얘기죠. 이 사람은 결국 뭐다? 이 모습을 도적은 돌변해서 맞지? 이처럼 군자의직이 있으면서 천한 사람의 행위선의 자는 이런 식으로 된다지. 그러니까 이 짐을 등에 진 공방 같은 이가 고위관직이 있으니까 문제다 아니가 라고 고우가 얘기하는 의도는 얘는 뭐 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니까 그걸 잡으면 되죠. 요거죠? 3번 나왔습니다. 자, 3번 문제. 자, A, B, C, D가 뭔지 몰라도 처음부터겠죠? 아무리 읽어도 뭐는 없었다. 맞지? 공방이 겪는 고초는 없었죠. 자, 가절이 어떤 건가를 얘기하죠. 사람들을 경계하고 선을 권장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경계, 선을 권장하기 위해서 사물을 의인화하여 그 일생을 전의 형식으로 서술한 문학관례로 그 대상은 주로 술, 국순전과 국선쟁전, 돈, 공방전, 대나무, 정시자전 한 번씩 나옵니다. 대나무 지팡이가 오죠? 옵니다. 그래 와가지고 섬길라 합니다. 주인으로. 내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 이런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북이 의인한 거, 청감사자 현부전,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인간생활 관련된 사물. 이때 가젤리 작가들은 관점을 활용하는데 할 수 있다 이랬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나라에 벼슬하면서 오늘의 모습을 제시했죠. 맞지? 사익 추구했. 이건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 그죠? 호재 때 부민으로 있으면서 물가를 조절하고 곡식을 천대하여 백성들이 농사 짓는 것을 방해했다는 공방에 대한 평가에서 나머지 선지들 다 될 겁니다. 4번 왜 미쳤습니까? 그죠? 돈이 없어. 얘는 지금 필리핀 가서 왕대 행세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방전 수업도 마쳤습니다.